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8월, 8월이 아니죠. 10월 7일, 10월 7일. 와우, 10월 7일. 이제 무더운 여름은 간 것 같아요. 확실히 간 것 같아요. 자,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춥기까지 합니다. 낮에야 조금, 그냥 낮에는 언제나 더 좀 활동하고 또 한낮은 덥죠. 덥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시원하다부터 이제 추운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감기 환자가 막 진짜 엄청 늘어난대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마스크 쓰세요. 대중교통 같은 곳. 그다음에 많은 곳이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 쓰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막 진짜 불꽃놀이다 못해 해갖고 막 서울 시내가 부쩍부쩍 했어요. 자, 이제 그걸 모두 다 뒤로 하고 이제 우리 할 일 해야죠. 8월 7일 매일원법 오늘 월요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국회직 구구문제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뭐 판례도 많고 그다음에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일단은 저 통신의 자유 같은 경우는 좀 조금만 정리를 하고 보죠. 18조 통신의 자유. 자, 통신의 자유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 통신 비밀의 자유죠. 비밀. 이거 비밀. 통신 비밀의 자유 이렇게 되죠. 비밀과 자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죠. 일반적으로 비밀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비밀은 내용, 자유는 비내용. 자, 이거는 통신할지 말지 여부, 기기 선택 이것까지 포함하고 내용이잖아요. 내용, 통신 내용, 통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통신 내용을 얘기할 때 이제 뭔가 뭘 했니, 너 뭘 왔다 갔다 했니 이런 거 할 때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통신을 할지 말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하시면 좋아요. 내용에 관한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옛날에 판례 그러면 교도소 안에서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개봉한 채 제출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수용시설 안에서 내에서 외부로 보내는 서신, 외부로 보내는 서신. 자, 이런 것들은 개봉한 채, 이거 개봉한 채 제출. 한 채 제출하세요. 요 사건은 내용에 관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통신 비밀 침해, 통신 비밀의 침해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기기 선택.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감청잡이 수입할 때 수입 시, 자, 요거 허락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사전 승인. 요거는요, 통신의 자유예요. 이거는 이건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합헌이었잖아요. 국가하고 개인이 감청잡이 수입할 때 달리되어 오는 건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수입 말고 이제 교정시설 안에서도 감치 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시, 자, 서신, 수수, 금지 사건. 이것도 합헌이죠. 왜? 아니, 여러분, 감치 처분을 받은 건 30일 범위 내에서 징벌 처분이에요. 30일 이후에 줘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감치 처분 기간 동안에 서신 수수를 금지한 거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기 선택. 자, 이런 여부, 이런 문제는 통신의 자유 문제고, 그다음에 통신 내용, 수용 시설을 내서 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거 판례 나오면 하나만 더 하자면 패킷, 인터넷 패킷. 자,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 인터넷 통신을 할 적에는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뭐 010101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자적 부호로 바꿔갖고 외부로 이제 인터넷 멀리 떨어진 그랬고 인터넷 통신을 하죠. 요즘에 심지어는 무선 인터넷 통신도 하는데 그때 그 통신 과정에 있는 그 암구호 같은 게 바로 패킷이에요. 이 패킷을 만약에 그러니까 패킷을 몰래 분석을 해버리면 그 내용이 뭔지, 뭘 보냈는지, 언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패킷 감청 그러면 이거 통신 비밀과 관련된 요건 자주 보셔야 돼요. 또 자, 통신 자료 같은 것들 다 같은 내용에서도 통신 비밀에 이런 것들 하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들 중에 내용과 비내용이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런 것들. 이런 통신 있었던 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비밀이 아니라 통신의 자유 문제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비내용으로 보니까요. 그거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렇게 보면 되고요. 위치 추적 자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위치 추적 자료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 예외 없이 통으로 그래갖고 과잉금 전치 발행했을 때 통신의 자유, 그다음에 이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도 침해됐다는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통신의 자유고 이건 어차피 재헌헌법부터 있었어요. 재헌헌법부터 헌법부터 존재했었고 재헌헌법 당시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라서 법률로보 조항이 있었는데 개별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나서 지금은 통신 비밀의 자유다 이렇게 됐고요. 통신 비밀의 자유 이거 영장제도 적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자, 어찌됐든 감청. 이거 도청. 이거 좀 경계.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감청.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감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법원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럴 때 대통령은 외국인, 그것도 외국인은 국가보안범죄에 한해서, 보안범죄에 한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일반범죄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범죄 중에 자, 국민이죠.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 일반 보안범죄와 자, 관할지방법원이고요. 법원의 판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전 승인. 하지만 국가보안범죄에서 국민은요,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수석판사. 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중해라. 거기다가 국가보안범죄의 경우는 4개월. 자, 그 다음에 4개월 다시 연장은 가능한데, 다만 비상사태일 때는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일반 범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정상적일 때는 1년 범위 내에서 2개월 이렇게 되죠. 2개월. 그 다음에 2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2개월 연장하지만 그래도 전체 기간은 1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특정 범죄, 아주 중대한 범죄일 때는 3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통신비밀보호법 좀 정리 좀 하시고요. 이건 사전 영장이고요. 긴급 통신 제한 조치, 이럴 때는 36시간 이내, 그러니까 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승인을, 요 앞에서 나온 승인을 받아야지. 이건 청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서 얻은 취득한 사실은 증거 또는 징계, 어디에서도 방출된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청이라는 자,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은 분명히 다른 거. 이것도 보셔야죠. 감청영장은 18조에 근거하고 압수수색영장은 12조 3항에 근거하는 거니까, 자, 압수수색영장만 가지고 감청할 수 없고요, 감청영장만 가지고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거 정리를 조금 좀 하셔야 돼요. 조문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내용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닌데, 조문은 글자는 되게 몇 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판례하고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판례로만 문제를 이루어진 거였어요. 국회 직후급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검사, 사법경찰,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이 전기통신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중개업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개기기 사업자, 중개기기 사업자, 요거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사업자하고. 근데 정보통신망 접속된 정보통신기기 위치, 발신 기지국의, 그러니까 중개기기가 아니라 기지국, 중개기지국. 이런 말이 나오면, 위치 추적 자료를 및 컴퓨터 통신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통신만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 이게 추적 자료긴 한데, 접속지 또는 요거. 자, 한마디로 그 위치, 접속지, 위치,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 요게 나왔던 판례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시간대하고 특정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 지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방법을 안 하고 모두 자, 전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심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다. 원칙에 반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결정을 침해한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노든지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 이건 안 돼요. 이거 단말기 고유번호를 알게 되면 개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또 안 그래도 PC나 보다 해갖고 범죄 많이 있는데, 이 개통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통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말기 고유번호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개통 처리 수리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하는 건 몰라도 그런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금지되는 것이라는 거.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갖고 개인적으로 전화기 개통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면 피싱이라는 범죄에 더 성행할 수 있어서 이거는 못하게 해야 돼요. 3번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발신된 모든 전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만 하면 안 되고, 특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 되는데, 특정 시간대만 지정하고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채 기지국만, 이거 같은 판례,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판례예요. 결국 자, 침해한다 했던 이유는 이거 통제가 안 된다,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안 된다. 그래서 침해한다요. 그래서 1번, 3번은 같은 판례에서 낸 지문들이었어요. 자, 볼게요. 4번 인터넷 회신을 통해 흐르는 전기 신호 형태의 패킷. 요 패킷 나왔어요. 이게 바로 결국 자, 비밀, 통신 비밀, 또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냈는지 아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인터넷 회신 감청 사건, 그러면 패킷 사건 같이 외우세요.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모두 침해했다. 그래서 통신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도 아니고 통신 비밀의 자유와 자, 사생활 비밀의 자유, 다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 둘 다 침해했는데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미교 수용자 교정시설 내에서 교류하는 위반 행위 등을 이유로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금치 기간 중 서신, 수수, 접견, 전화 통화를 제한한 거. 여러분 금치 기간 중 다 일반적으로 야외 활동. 그다음에 아이고 집필 사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수 금지 사건. 자, 수수 금지는 30일 범위 내에서 30일 끝나면 주니까 반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침해한다가 아니라는 거. 자, 그다음에 집필 금지 사건은 뭐였어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토로 가면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면 금지하면 위헌이다. 자, 야외 활동 생각나세요? 야외 활동 시간 인격권, 인간의 존엄 가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야외 활동은 원칙 허용하고 예외적 금지했을 때만 합헌이고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해도 위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 정리 잘 하시면 좋은 판례예요. 이렇게 군 판례를 묶어서 잘 알고 있어야 문제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었기 때문에 정답을 맞췄으면 나머지 내려올 필요가 없는 시험장에서는 솔직히 몰라도 되는 그런 지문이겠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봤으니까 이제 일주일 스타트하는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매일어법 정인호입니다.